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어 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 격이라고 있는데 이 슬래시는 어원이 서로 다른 글자일 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이고 움집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비행기 경납고인데 납은 드릴 납자입니다. 납세, 납부할 때처럼 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비행기의 크기나 특성에 맞추어서 창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격격자입니다. 격식이라는 것은 형식과 자격에 맞을 때 이것을 격식에 맞추어라고 얘기합니다. 격언이란 속담과 금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리에 맞아서 살이란 사물의 이치입니다. 삶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리라는 게 있죠? 화학이냐 물리냐. 물리는 물질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생리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일단 먹으면 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속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것이 생물체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은 월경을 가리키는 말로도 씁니다. 그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임신이 안 되면 28일 주기로, 왜 28일이죠? 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경이라고 하죠. 출혈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맨스라고도 합니다. 라틴어 어원인 이 말은 12달이란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갔다 다시 1월로 돌아오죠. 이렇게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맨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담 중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속담도 있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결국 이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면적 진실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총체적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격조에서 조는 가락,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격에 맞추어 격식과 운치에 어울리는 가락 또는 사람에 빗대어서 사람의 품격과 취향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격조 높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격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올리는 게 격상이고 내리는 것은 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 왕이 죽으면 그 왕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시작을 많이 했을 때는 조를 붙이고 그렇지 않고 융성을 시켰으면 종을 많이 붙이는데 문제는 이 조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무덤을 쓰고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세종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살아있을 때 세종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때 격을 낮춰서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겠죠. 하지만 광해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주국방을 위해서 매우 애를 썼던 사람인데 과연 군이라고 붙이는 게 맞는가 하는 그 반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해는 그 당파 싸움, 세력 싸움에 의해서 호도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격자창이라고 하는데 가로, 세로, 바둑판 무늬처럼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이것을 격자라고 하고 이러한 무늬를 격자무늬라고 합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질과 품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격. 그 다음 경물치지란 말이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국어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격은 자격이란 뜻이 아니라 연구한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연구하다 보면 이르다, 지식에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학에서 나옵니다. 경물치지. 그 다음 격변화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격변화가 대명사에만 존재합니다. I, my, me 많이 아시고 있죠? you, your, you 이런 식이죠. 그런데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부근의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확산된 언어가 라틴어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현재 이태리어라든가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라틴어에서는
명사에서도 격변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명사 자체가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순이. 영어의 경우는 반드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이 격변화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를, 그러면 가를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주격이고 목적격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격변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격변화가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순은 강조할 때만 사용하는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뭡니까? 동사죠. 한국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문장에서 나는 어제 빵을 먹었다. 이 먹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어제 빵을 먹었다 나는 빵을 먹었다 나는 어제 나는 어제 먹었다 빵을 이런 식으로 이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래서 빵을 강조한다면 나는 먹었다 빵을 이런 식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문장의 제일 뒤에 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뒤에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돈 주세요 참고서 사게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져 보이죠. 참고서 사게 돈을 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서술어가 가장 마지막에 와야지 그 순서가 바뀌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주격은 이것이고 이것은 소유격이고 이것은 목적격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가 있습니다. 이 은느는 보조사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가냐 은느냐. 이 은느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이고 차이나 강조를 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내 빵을 먹었어. 자, 질문의 핵심 뭐죠? 누가입니다. 주어입니다. 그럼 대답이 어떻게 돼요? 철수가 먹었어요. 주어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먹었어요. 먹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먹었어요. 내가 안 먹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나는 안 먹었다. 다른 사람은 먹었지만 나는 안 먹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 강조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은 안 먹었어요. 자, 같은 은는이지만 이것은 주어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목적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조사는 문장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성분이 달라집니다. 주어냐 목적어냐는 성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는은 차이나 강조를 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 병기인 전차,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위에는 손에 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딪힐 격자인데 다시 이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요 네모가 이렇게 바뀌었죠. met산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들어가서 손으로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칠격자입니다. 격구라고 있는데 격구. 이 구는 오른쪽에 구할 구자인데 왼쪽에 털모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가시가 있는 과일의 껍데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중에는 단단한 나무나 마노 등으로 만든 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노라는 것은 이제 석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돌 종류를 단단한 돌을 마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를 여기 망태기같이 생긴 여기에 들고서 뛰는 거죠. 들고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무예도 보통지에 실려 있는 것인데 정조 이전에 임진왜란을 겪죠. 그리고 정조 때는 계속 후금이라든가 이런 유목민족의 세력이 강성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국가 방위를 위해서 무예를 총집합시켜 가지고 군사들에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이 격구는 고려 때 유목민족의 것이니까 이제 원나라 때겠죠. 고려 때 성행했는데 이 격구가 매우 일반화돼서 여성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 폴로가 되는 거죠. 폴로. 그리고 이 격구는 24반 무예 중에 하나인데
정조가 편찬했다 그랬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 글자 일부만 보이는데 무예도 보통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쪽을 묶는 곳이기 때문에 글자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법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병은 18기, 기예를 익히고 기병은 6가지 기예를 익히는데 이걸 합해서 24반 무예라고 했습니다. 이 격구는 24반 무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격양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양은 땅 양자입니다. 왼쪽에 흑토가 들어갔죠? 계집녀가 들어가면 김양, 이양 할 때 그 여자를 가리키는 칭호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원이 들어가면 사양한다, 겸양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이고 그런데 북쪽에 평평한 땅이 있죠. 그 지명이 평양입니다. 북부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은데도 그 지역, 강의 하류는 평야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평양이라고 하게 된 것이고 어떤 노인네가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다는 거죠. 그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태평성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게 저녁 먹고 나서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태평성대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직격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직은 직접, 즉시란 뜻이죠. 그래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치는 것, 이것이 직격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격파, 가죽 피에 왼쪽에 돌석이 들어가면 날카로운 돌칼로 가죽을 찢어내는 것,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격파, 쳐서 깨트리는 시범, 이게 격파 시범입니다. 추는 추락, 그래서 비행기를 격추시킨다. 배는 침몰시키죠, 격침시키다. 그 다음에 퇴는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격퇴하다. 그 다음에 전격적이라고 하는데 전격작전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밑에 있는 글자는 번개전자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전기란 뜻인데 위에 비유가 들어가면 전부 날씨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번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번개 치듯이 느닷없이 치는 것이 전격적이고 그러한 공격을 전격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해서 치는 것이 공격, 그 다음에 갑자기 치는 것이 습격, 그 다음 나가서 치는 것, 이것이 출격입니다. 그 다음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몽은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어리석을 몽.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몽골이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해서 몽골이라고 할 때 이 몽자를 이걸 씁니다. 어리석다는 뜻인데 즉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 배움이 없죠. 그래서 그 몽하면 이건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래서 훈몽자회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것인데 사실은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통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가르쳤던 책이 훈몽자회입니다. 이 경명요결은 어린아이를 쳐서 요,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끈을 결자입니다. 말끈을 결. 그래서 연결식이라고 할 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결식인데 그것을 요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면 된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끊어라 말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음은 다르지만 이 한자도 그 실사가 들어가는 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묵굴개자입니다. 아까 이 격자의 밑에 손수 대신에 실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실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글자는 홀로 쓰이는 예가 없는데 어쨌든 이건 말씀 백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놓을 방자예요. 그러니까 적을 치라 하는 말을 뱉는 것, 놓는 것, 뱉는 것. 그래서 격이란 뜻인데 여기에 이제 삼수변이 들어가면 물길들이 서로 사납게 부딪히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격자예요. 이 글자는 쓰지 않는 글자라고 그랬죠. 부딪힐 격자인데 예를 들면 과격하다. 이때 과는 허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나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격렬한 것, 과격한 겁니다. 과격한 변화, 격렬한 변화를 격변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줄어드는 것, 격감, 갑자기 늘어나는 것, 격증, 그 다음에 아주 힘들고 지치는 일무자입니다. 경무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그러한 감정,
사납게 일어나는 감정이 격정입니다. 격정에 휩싸여서. 위의 것은 산해종 노자입니다.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산해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겠죠? 그래서 이것은 성낼 노자입니다. 그래서 격노하다, 갑자기 느닷없이 성질을 내는 것, 이것이 격노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나눌 분자에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화낼 분자입니다. 격분하다. 문제가 있죠. 격노, 격분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렬하다. 이 열은 매울 열자입니다. 갑자기 뜨겁게 충동적으로 격렬한 것이고, 격동기이다.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죠. 격론을 벌이다. 논이라는 건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주장이 사납게 부딪히는 것. 이것이 격론입니다. 격돌. 위의 것은 구멍혈자고 밑에는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구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후다닥 붙는 것. 이것이 격돌이죠. 그 다음에 사나운 파도, 물결을 격랑이라고 합니다. 전투는 격전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 격발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인해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 격발인데, 이거와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 격은 부딪힐, 칠 격자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총의 대포 같은 경우에 방아쇠를 당기면 그 방아쇠가 화약을 때려서 폭발을 일으키죠. 그것이 격발입니다. 격발. 이거는 총기류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앙은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가다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이것이 격앙된 거죠. 그러한 말투가 격앙된 어조이고, 사납게 흐르는 것이 격류. 그리고 격랑은 아까 했고, 격화일로 점점 사납게 바뀌는 것. 한 가지로만 쭉 점점 더 사납게 바뀌는 것이 격화일로입니다. 차는 찬양, 말로, 왼쪽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격찬, 그래서 무지하게 찬양하는 것이 격찬을 받았다. 그 다음에 감격했다 라는 말이 있고, 격려사가 있죠. 격려사. 이 려는 힘쓸 려자입니다. 그래서 권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이제 격려하는 것이고, 그 말이 격려사입니다. 자격지심은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 서로 다른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애초에 안 되나 봐. 이런 식의 마음 태도. 그래서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격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뭐 잘생겼네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못생겼어. 이런 것들이 자격지심이죠. 그 다음에 격음화라고 하는 것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음이 빠른 소리인 히읗과 합해져 가지고 키읔, 티읕, 피읕, 치읒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한자로는 한 간, 두 간이지만 읽을 때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해할 때, 또는 동력, 선역할 때 역은 기역 받침인데 거기에 히읗이 붙어갖고 키읔 받침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격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무, 쇠를 달굴 때 그 공기를 집어넣어서 타오르게 하는 거 있죠? 그 불무가 풀무가 됐죠. 그래서 풀무원이라는 식품회사도 있습니다. 조폭들이 착하게, 이거를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는 거 다 격음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무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무에다 붙이는 것이, 그런 글이 격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자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격문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기 위해서 쓴 글이 격문입니다. 물론 다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 전쟁 때도 격문을 붙였어요. 이것은 이제 그 2016년에 청주의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토근의 격문이라고 해서, 근혜는 박근혜 씨죠. 토근의 격문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붙인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격문이라고 하는 것은, 격문, 이것은 격서라고도 합니다. 글서자죠. 그래서 문이나 서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일단은 책받침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격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요라고 읽습니다. 맞이할 요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이쪽에서 땅에서 미사일을 쏘죠. 그런 것이 요격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격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대응하기, 맞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요격입니다. 요격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경문에서 이게 이제 익명이면, 익은 숨길 닉자입니다. 은닉하다라고 할 때. 은닉.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익명으로 바뀐 거죠. 익명, 이름을 숨기고 쓰는 것, 이런 것은 괴서라고 합니다. 괴서. 이 괴는 오른쪽은 숫자입니다. 점괴라고 할 때, 점괴. 그런데 이제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걸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걸죠. 이게 나무, 틀, 횃대가 있으면 여기에 종이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익명이면 괴서라고 하는데 궤도란 말이 있어요. 궤도. 지금 요즘 이런 거 안 쓰는데 즐거운 생활 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장 설명 끝나면 다음 장으로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 괴종시계 기억나요? 불알시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것은 걸려있기 때문에 동그란 추가 걸려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괴종시계라고 합니다. 불알시계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우선 이 한자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솥정자예요. 가마솥, 솥정자. 옛날 한자 모습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리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란히 나누어서 국가가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삼국의 정립이라고 합니다. 정립. 솥정자예요. 이 솥의 손잡이 부분, 이것이 바로 손잡이 격입니다. 이게 기본자고 은나라 때 사용하던 솥들입니다. 이게 다. 여기에 이제 왼쪽에 언덕이 들어가면 언덕으로 막혀 있는 거죠. 언덕으로. 그래서 막을 격자예요. 두 개의 사이. 이것이 간격이죠. 그 다음에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 이 현은 매달 현자인데 그래서 현상금 나무판에다 붙여놓죠. wanted 그래가지고 현상금 또는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것이 현판이라고도 하는데 매달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격하게라고 하면 매우 동떨어져서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격조하였습니다. 격조. 조는 막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는 뜻이고 격세지감. 요즘은 쌍둥이 사이에서도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하죠. 예. 그래서 세대가 다른 겁니다. 원래 한 세대는 30년인데 요즘은 정말 세대가 빨리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격일, 하루 걸러, 격주, 매주 걸러, 격월, 2달마다 한 번씩, 경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경년을 비엔날레라고 하는데 광주에서 비엔날레 여기죠. 이 BI 이것은 바이스쿨처럼 2개란 뜻입니다. 2개. 그 다음에 에날레는 ANN annual이란 뜻이에요. annual.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비에날레라고 합니다. 격리라고 하는 건 막아서 2개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별. 격차. 막아서 2개가 나뉘는 겁니다. 위아래로. 격차. 그 다음 격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터놓지 않은 속마음. 이게 격의죠.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숨기는 게 없다. 스스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격화소양. 오른쪽에 바퀴를 화자에 왼쪽은 가죽격이 들어가서 이것은 신발화자입니다. 신발화. 그래서 남자들의 신발 가게를 양화점이라고 하죠. 양화점. 신발, 구두를 얘기합니다. 소는 긁을 소자예요. 양은 여기 병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가려움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을 신고 긁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해결되지 못하다. 또는 때로는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분 보면 이 뒤에 지금 가려운데 손이 닿질 않죠. 그래서 여기만 긁어요. 여기만. 그게 격화소양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들어가 있는 건 고기육자죠. 그래서 이것은 가로막 격자입니다. 가로막. 가로막이 뭐죠? 호흡을 할 때 가슴과 배 쪽을 가로막는 막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로막인데 한자로 쓰면
자, 가로가 한자로 쓰면 횡입니다. 횡. 그래서 가로로 건널 때 횡단보도죠. 종횡무진, 세로 가로 막힘이 없다. 종횡무진. 물론 이 횡자는 뜻밖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에 얻는 재물을 뭐라고 그래요? 횡재라고 하죠. 횡재하였다. 횡경막인데 이건 호흡을 하기 위한 포유류의 특성입니다. 횡경막. 그런데 이 횡경막을 순 우리말로 하면 가로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막살인데 사람들이 가로막살을 잘 이해 못하니까 갈매기살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잡아도 가로막살이 나오지 않아요. 가로막은 횡. 그 다음에 경, 이제 가로로 치려고 할 때 경이죠. 막, 세포막 할 때 막자입니다. 횡경막, 가로막살. 갈매기살이 아니다. 가로막살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위로 올라가면 이것은 잔나비 신자입니다. 잔나비가 뭐죠?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그래서 신자가 들어가는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잔나비띠, 원숭이띠죠. 그 다음 이것은 존경할 경자인데 말씀원이 들어가면 말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라고 얘기할 때 쓰죠. 특히 이제 그 경찰의 계급은 순경이 있고 그 위에 경장이 있습니다. 경장. 그리고 그 위에 경사가 있고 그 위에 경위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경장까지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런 식의 장입니다. 장. 그리고 이제 경사가 되면 이제 그 하사관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위, 위부터가 소위 중위 대위에 해당되는 장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다시라는 뜻이면 갱, 그리고 새롭게 고치면 경이죠. 그래서 면허의 경우에 다시 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면허갱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정치 제도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보경장입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오면 이건 소우자죠. 그 다음에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장 중에 하나. 그래서 불경을 넣어두는 집이란 뜻인데 원래는 이 불경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울 경. 장사장자에 오디가 들어가면 옷을 입는 거예요. 꾸밀 장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은 세울 권자죠. 이것은 양을 반으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이건 거꾸로죠. 거꾸로 반. 이것은 힘줄 밑둥 건자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옥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눌 반자인데 조선시대 때 양반제도가 있죠. 문반과 무반 두 개를 합해서 두 양자 써서 양반이라고 했죠. 이것은 열쇠, 쇠금이 들어갔으니까 열쇠의 건자입니다. 그 피아노 건반이 열쇠처럼 생겼죠. 이 반이라고 하는 건 밑에 그릇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릇의 종류입니다. 정답은 이것은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빌걸입니다. 빌걸. 거린이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은 전기인데 위에 비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번개 전자입니다. 흑토가 들어가면 땅지이지만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연못지예요. 연못지. 그래서 건전지라는 것은 마른 거죠. 말을 건, 번개, 전, 연못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한 건, 두 건, 사건을 세는 단위예요. 이건 밭전자고 이것은 건강할 건자, 그 다음에 오로지, 완전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정답은 나무에 들어가면 이것은
검사하다란 뜻. 사는 사건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칼도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양날 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인이 들어가서 검소하다란 뜻입니다. 검소하다. 이것은 검이라고 읽지 않고 험이라고 읽죠. 왼쪽에 언덕이 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험난하다란 뜻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은 코고 이건 심장이죠. 그래서 이게 숨쉴 식자예요. 이렇게 써야지만 이것만이 숨쉴 식자입니다. 지금 왼쪽에 혀설이 들어갔죠. 혀가 한 뼘이나 나와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쉴 개자예요. 휴게실 할 때 쉴 개. 이것은 어찌 갈자인데 어찌 갈. 삼수변이 들어가면 목마를 갈. 풀초가 들어가면 칡갈. 입구가 들어가면 꾸짖을 갈.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말씀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알로 읽었습니다. 알. 그래서 아련하다라고 했는데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개자예요. 실을 개, 들개. 그래서 국기를 개양하다라고 할 때 개양 또는 신문에 게재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격 격자이고 이것은 전차, 손으로 든 무기, 다시 손으로 치는 거죠. 칠 격자. 그래서 위에 것은 부딪힐 격자고 밑에 손수가 들어가면 이것은 칠 격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열매 과자고 이것은 허물이란 뜻도 있고 지나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격렬한 것, 물결이 서로 맞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과격이고 이건 창 과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누구랑 함께 있죠? 사냥을 나가는 거니까 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술자였어요. 하얀색은 창과 사람이 들어가면 개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과목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고 이것은 격이 아니라 맞이할 요자입니다. 유격한다라고 할 때. 안탈리아 구 도심에 있는 것입니다. 구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죠. 그 구 모스크에 하나만 남아있는 미나레트. 이게 미나렛입니다. 미나렛. 그래서 이맘이 이 위에 올라가서 아잔을 하죠. 알라 이크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도심에서 한국 쪽의 도심에서 파는 비례품입니다. 근데 보통 이쪽은 이 양가죽 이런 데 가죽에다 쓴 것이 꾸란의 구절이에요. 영어에서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은 꾸란이라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